네, 19차죠, 19회죠. 네, 무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그냥 교재를 먼저 한번 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무슨 말입니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의 보시면 법률행위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한다. 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부분이 시험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따질 때 성립 요건 요걸 따졌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유효 요건을 따졌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두시냐면 요거는 이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이렇게 적었던 부분입니다. 당목의. 그래서 요 1차적으로 계약이 성립했는가 요걸 따지고 이 성립 요건이 갖춰졌을 때, 즉 1단계를 통과가 됐을 때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이 부분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냐 무효냐는 2단계의 문제니까 만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2단계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는 1단계를 통과한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2단계인 무효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제 반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를 전제로 한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일반 규정인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 무효 사유 해가지고요. 의사 무능력, 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하면 적법성이 없으니까 무효가 되겠고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타당성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되겠고요. 진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고 허위표시는 무효가 되고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지만 박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절대적 강박이라는 게 있죠. 절대적 강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판례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다음에 무권 대리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도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20차, 20회에서 유동적 무효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저희 시험에 이제 거듭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취증,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있어야 하는 증명에 불과하는 것뿐이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다음 중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거듭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가 나와 있고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야 어떻습니까?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리가 있어야 이 권리의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유효일 때 권리가 발생하는데 만약 무효라면 권리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 권리의 침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러한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표의자가 의혹한 법률 효과는 당연히 법률상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니까 법률 효과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 법률 효과의 침해도 없다. 침해에 따른 손해도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보통 우리가 모요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요는 일반적인 모요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모요인 경우에는 반환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반환받지 못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하는 모요의 경우에는 535조에 따라서 실뢰익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계약법 총론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그런데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효력 불발생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한 6세 꼬맹이가 있다. 6세 꼬맹이. 그러면은 이 친구는요.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파악을 하는 건데 이제 꼬맹이들은 이러한 의사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9세 미만의 자니까 미성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부모 동의가 없었을 때 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무효와 취소의 경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쪽이 인정된다. 경합한다. 병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법률행위에 여러 종류 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흠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각각의 흠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불법행위 기타 책임의 발생 요건이 갖춰지면 또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뭡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서는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네, 그래서 그건 대표적인 게 바로 의사표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 여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 민법은 당연 무효, 민법에서는 당연 무효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무효 같은 것은 이제 판결로서 무효다라고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민법에는 없고요. 그냥 상법 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이제 3번 이 부분부터는 조문 자체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조문만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다.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요 일부분이 무효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전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부 무효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137조에 적어져 있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문에 적어져 있으면 원칙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단서.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또 그 무효 부분만 무효로 처리를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그 1번에 판례가 하나 있네요. 지금 그 전부 무효 원칙에 대한 요 판례, 기본적인 판례 하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의 목적인물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토지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도 따로 건물도 따로 가까이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씩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통상에서 건물하고 토지 어떻습니까? 일괄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판례상에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토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허가구역 내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지금 토지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인데 허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친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겁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건물 매매 허가구역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 사안에서 일부 무효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원칙은 어떻게 된다?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토지의 허가를 받아서 매매 전체가 유효가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함이 옳다라는 원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지와 함께 매매된 경우에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은 전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가지고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3번에 밑에 보시면은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 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객이고요. 여기가 횟집 사장님입니다. 친구들하고 여러 명 갔기 때문에 횟감을 고릅니다. 광어 한 마리, 광어 두 마리, 우럭 한 마리, 우럭도 있어야 되겠죠. 우럭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총 4마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횟집 사장님이 와가지고요. 요 우럭 일은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제일 싱싱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지금 이 우럭 일은 수족관으로 옮기다가 얘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요. 마탱아리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요 우럭 일은 사기가 싫죠. 그래서 3마리면 충분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우럭 일을 제외한 3마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들어가 가지고 횟감을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우리 우럭 1하고 우럭 2하고 혹시 바꿔치기가 되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사장님한테 쫓아가 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특약을 하나를 체결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약이었느냐? 이 우럭 1은 우리 밥상에 절대 올리지 마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은 이 우럭이를 탁월한 시선, 눈으로 고른 거였고 가장 맛있는 우럭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이 사기를 친 겁니다. 왜 사기를 쳤느냐? 여러분은 뜨내기 고객이고요. 이 우럭일은요. 단골 고객을 주려고 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취소 의문제가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 제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1단계 계약이 성립해야 2단계로 가가지고요. 무효나 취소를 따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우럭 일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그대로 봅니다. 하나의 법률행위가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우리 판례는 일부 취소를 긍정을 한다라는 것. 또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한 효력이 생긴다. 네, 이 부분은 효력이 생기니까 그 취소된 부분은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일부 취소도 소급표가 있다라는 형태로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우럭 1을 지금 제외를 했죠. 이는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일정 부분 우럭 1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없다. 1단계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행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3번에 무효행위라는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 요거를 이렇게 B라는 법률행위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보시면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랬고 그 밑에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 전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전환 사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판례는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무효인 법률행위 7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5천만 원짜리로 전환을 시키고 매매계약을 성립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7천만 원 민법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요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단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새로운이란 단어가 핵심이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또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다.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잘못됐고요. 소급하여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처음부터란 말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도 전부 다 잘못됐고 그냥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판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추인은 안 된다. 하지만 알박기 전환 사건, 전환은 인정을 한다. 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도 마찬가지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 안 된다. 당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효과마저 생기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